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계단을 오르실 때 예전보다 숨이 차시지 않나요? 무거운 짐을 들 때 팔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하시죠?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해결하려고 비싼 보충제나 특별한 건강식품을 찾아 헤매십니다.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수십만 원짜리 제품들을 보면서 이런 걸 먹어야 하나 하고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평범한 식품들, 그런데 근육 건강에는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는 숨은 보석 같은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식품 이름은 약 2분만 더 시청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식품들의 힘을 직접 목격했고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경험하신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값비싼 보충제보다 훨씬 경제적이면서도 효과는 더 확실한 방법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근육은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능력, 감기에 걸리지 않는 면역력,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힘까지 모두 근육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격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번 건강 정보를 더욱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병원에서 근육량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거나 예전에 쉽게 했던 일들이 점점 버거워지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의학계에서는 60세가 넘으면 해마다 근육이 1%에서 2%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작아 보이실 수도 있지만 10년이면 20%, 20년이면 40%가 사라지는 셈이죠. 더 심각한 건 이런 근육 감소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큰 기관 중 하나로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며 뼈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고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가능성이 커지죠.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비싼 보충제입니다. 텔레비전 광고나 인터넷에서 하루 한 포로 근육이 살아난다는 제품들을 보면서 마치 이런 특별한 제품만이 답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시죠. 실제로 67세의 박성규 씨도 그랬습니다. 퇴직 후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하면서 한 달에 15만 원씩 들여가며 유명한 근육 보충제를 챙겨 드셨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계단 오르기는 여전히 힘들었고 오히려 무릎이 더 아프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보건소에서 영양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상담사가 의외의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보충제보다는 마트에서 파는 평범한 식품들로 단백질을 채워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경제적 부담도 줄일 겸 시도해보기로 했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째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악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30분 산책도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분이 가장 놀란 건 비용이었습니다. 보충제에 쓰던 돈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더 좋은 효과를 본 거였죠.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비싼 것이 좋은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근육을 만들 때 필요한 건 복잡한 화학 성분이 아니라 질 좋은 단백질과 그것을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자연식품의 가장 완벽한 형태로 들어있어요. 더욱이 자연식품은 보충제와 달리 여러 영양소가 함께 작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생선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오메가3 지방산과 함께 염증을 줄여주고 달걀의 단백질은 비타민 D와 함께 뼈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들이 이런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특별히 비싸지도 않고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근육 건강에 놀라운 도움을 주는 식품들 말입니다. 이번 주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드시고 계신 보충제나 건강식품에 드는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금액의 절반만이라도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식품들로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한 달만 시도해 보셔도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통조림은 영양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편견입니다. 특히 생선 통조림의 경우는 오히려 신선한 생선보다 더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먼저 정어리 통조림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정어리는 작은 물고기라서 대형 어류에 비해 중금속 축적이 적어 안전합니다. 게다가 뼈째 통조림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칼슘 함량이 매우 높죠. 단백질 함량도 100g당 25g 정도로 닭가슴살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더 놀라운 건 정어리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성분은 근육 염증을 줄여주고 근육 단백질 합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만성 염증이 근육 손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정어리의 오메가3가 이를 막아주는 거죠. 참치 통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을 뺀 참치 통조림 한 캔에는 약 20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으면서도 칼로리는 100칼로리 정도에 불과합니다.
체중 관리를 하면서도 근육은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이상적인 식품이죠. 72세의 김영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평생 고기를 좋아하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단백질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작년 건강검진에서 근감소증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당황하셨죠. 근감소증이라는 말 자체가 무섭게 느껴지셨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따님이 어머니를 위해 정어리 통조림을 사다 드리면서 이걸로 샐러드 만들어서 드세요라고 권하셨어요. 처음에는 생선 비린내가 날 텐데라며 거부감을 보이셨지만 막상 샐러드에 넣어서 드셔보니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레몬즙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비린내는 거의 사라지고 오히려 고소한 맛이 샐러드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죠. 이렇게 일주일에 3번 정도 정어리 통조림 샐러드를 드시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처음으로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그전까지는 장보기를 다녀오면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그때부터는 오후에도 기운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2개월이 지나자 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악력을 측정해봤는데 이전보다 3kg이나 향상되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놀라워하셨다고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손주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이전에는 손주들이 놀아달라고 하면 할머니가 지쳐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함께 공원에 나가서 30분씩 놀아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더 좋은 소식은 비용 부분이었어요. 정어리 통조림 한 캔이 1,500원 정도인데 이걸로 2끼 분량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었거든요. 이전에 드시던 고기류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영양가는 더 높았던 거죠. 참치 통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기를 뺀 참치 통조림은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서도 소화가 잘 되어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샐러드에 넣거나 달걀과 함께 스크램블을 만들어도 좋고 간단히 크래커 위에 올려서 간식으로 드셔도 됩니다. 통조림 생선의 또 다른 장점은 보관이 쉽다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길어서 냉장고 걱정 없이 여러 캔을 사두실 수 있고 요리하기도 간편해서 바쁜 일상 중에도 쉽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요. 이번 주부터 실천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주일에 딱 2번만 정어리나 참치 통조림을 활용한 요리를 해보세요. 샐러드에 넣거나 달걀말이에 섞거나 토스트 위에 올려서 드시면 됩니다. 마트에서 세일할 때 몇 캔씩 사두시면 근육 건강을 위한 든든한 보험이 될 거예요. 운동을 하지 않는 날에도 내가 먹는 단백질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고민은 아주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단백질 활용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젊었을 때는 단백질을 먹으면 비교적 빠르게 근육으로 전환되었지만 60세가 넘으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양이 30%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많이 먹는 것보다는 언제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가 더 중요해지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카제인 단백질입니다. 일반적인 단백질은 먹은 후 2시간에서 3시간 내에 대부분 흡수되지만 카제인은 6시간에서 8시간에 걸쳐 천천히 흡수됩니다. 밤새 우리 몸이 근육을 회복하고 재생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거죠. 이런 카제인 단백질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코티지 치즈입니다. 100g당 11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 중 80%가 카제인입니다. 게다가 칼로리는 98칼로리에 불과해서 밤늦게 드셔도 부담이 없어요. 또 다른 좋은 선택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 정도 높고 유청 단백질과 카제인이 함께 들어있어서 즉각 효과와 지속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65세의 이종민 씨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신 그분은 평생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지만 퇴직 후 운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밤마다 다리가 쑤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졌죠. 밤에 다리가 저려서 몇 번씩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낮에도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부인께서 걱정이 되어 병원에 가보라고 하셨지만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나이로 인한 근육량 감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 단백질 섭취를 늘려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낮에 고기나 생선을 많이 먹어도 밤에 다리 저림은 여전했어요. 그러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저녁 간식으로 코티지 치즈를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밋밋해서 적응이 안 되었지만 꿀을 조금 섞어서 드시니 괜찮았어요. 놀라운 변화는 일주일 만에 나타났습니다. 밤에 다리가 저리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거예요. 2주가 지나자 밤새 깨지 않고 잘 수 있는 날이 늘어났고 한 달 후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끼던 뻐근함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낮 시간의 활력이었어요. 이전에는 오후만 되면 기운이 떨어져서 소파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제는 오후에도 집안일을 하거나 산책을 나갈 수 있는 체력이 생겼습니다. 부인께서도 표정이 밝아졌다며 기뻐하셨어요. 그릭 요거트도 비슷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특히 플레인 그릭 요거트에 베리류나 견과류를 섞어서 드시면 단백질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과 좋은 지방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아침 식사로 드시면 하루 종일 포만감이 지속되고 점심까지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유제품의 또 다른 장점은 다양성입니다. 코티지 치즈는 과일과 함께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도 좋고 그릭 요거트는 스무디를 만들 때 베이스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매일 같은 방식으로 먹지 않아도 되니까 지루하지 않게 지속할 수 있죠. 특히 저녁 시간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의 회복 과정 때문입니다. 밤에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근육이 재생되고 강화되는데 이때 충분한 단백질이 있어야 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코티지 치즈나 그릭 요거트를 취침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드시면 밤새 근육 회복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요. 특히 근육 합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번 주부터 실천해 보실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취침 전 간식으로 코티지 치즈 반 컵 정도를 드셔보세요. 너무 밋밋하면 꿀이나 과일을 조금 넣어도 좋습니다. 아침에는 플레인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나 호두를 곁들여서 드시면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달걀만큼 흔하면서도 완벽한 식품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바로 그 흔함 때문에 달걀의 진짜 가치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노른자를 빼고 흰자만 드시는데 이는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달걀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한 완전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고 그 비율도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이상적인 비율과 거의 일치하죠. 단백질 질평가에서 100점 만점을 받는 몇 안 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노른자를 피하시는 이유는 콜레스테롤 때문이실 텐데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노른자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근육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큽니다. 노른자에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특히 많이 들어있어요. 류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또한 비타민 D, 콜린, 셀레늄 같은 영양소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들은 모두 근육 기능과 면역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흰자만 먹었을 때보다 전란을 먹었을 때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40% 더 높다고 나와 있어요. 노른자의 지방과 기타 영양소들이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70세의 최은희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미용사로 평생 일하시면서 손목과 어깨를 많이 사용해 오신 분이에요. 몇 년 전부터 관절염 때문에 미용실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서 지내고 계신데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량도 함께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셨는데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어서 계란은 항상 흰자만 드셨어요. 하루에 흰자 3개씩 삶아서 드시곤 했는데 솔직히 맛도 별로였고 금방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러던 중 정기검진에서 근감소증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께 단백질 섭취에 대해 상담을 받았는데 의외의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계란 노른자까지 함께 드세요. 콜레스테롤보다는 근육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의사의 말을 믿고 전란으로 바꿔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삶은 계란 2개를 아침에 드시고 가끔은 계란말이나 스크램블 에그로 만들어서 드셨습니다. 노른자까지 먹으니 확실히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처음으로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가벼운 운동을 해도 다음 날까지 피로가 남아 있었는데 회복이 훨씬 빨라진 거예요. 동네 한 바퀴 걷기가 부담스럽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가볍게 조깅을 시도해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3개월 후 다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근육량이 이전보다 늘어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이 연령대에서 이런 개선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걱정했던 것과 달리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활력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오후만 되면 기운이 떨어져서 낮잠을 자야 했는데 이제는 저녁까지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어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운동 능력의 향상이었어요. 동네 노인정에서 하는 실버 요가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어르신들보다 동작을 훨씬 잘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강사님도 자세가 안정적이고 균형 감각이 좋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달걀의 또 다른 장점은 조리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삶은 계란이 지루하면 계란말이, 스크램블 에그, 계란찜 등으로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채소와 함께 오믈렛을 만들거나 샐러드 위에 반숙 계란을 올려서 드셔도 좋습니다. 운동 후 단백질 섭취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운동을 마친 후 1시간 이내에 달걀 2개 정도를 드시면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이 더 빠르게 회복되고 강화됩니다.
이때 노른자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결이에요. 달걀의 경제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 판에 30개들이 달걀이 5,000원 정도인데 이는 개당 170원 꼴이에요. 이 가격으로 고품질 단백질 6g과 각종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다면 정말 경제적인 선택이죠. 이번 주부터 실천해 보실 방법입니다. 운동을 하신 후에는 반드시 삶은 계란 2개를 노른자까지 함께 드세요. 운동을 하지 않는 날에도 아침 식사에 계란 요리를 포함시켜 보세요. 오믈렛, 계란 토스트, 계란 샐러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주시면 지루하지 않게 지속할 수 있을 거예요. 고기는 비싸고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단백질은 꼭 챙겨야 하고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단백질하면 고기나 생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식물성 식품 중에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많아요. 특히 콩과 렌틸콩은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하고 다른 영양소까지 풍부하게 들어있는 완전 식품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동물성 단백질과 달리 섬유질, 폴리페놀, 각종 미네랄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장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콩 100g에는 약 36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는 같은 양의 쇠고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렌틸콩은 24g 정도로 조금 낮지만 대신 철분과 엽산이 매우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더욱 좋은 점은 식물성 단백질이 염증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만성 염증이 근육 손실을 가속화하는데 콩류에 들어있는 항염 성분들이 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이는 면역력 향상으로 이어지죠. 68세의 오경숙 씨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평생 재봉일을 하시면서 주로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았던 분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다리 근력이 약해지는 걱정을 하고 계셨는데 고기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생선은 비싸서 부담스러우셨어요. 그러던 중 동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영양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 한 끼는 콩으로 단백질을 보충해보라는 조언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콩으로 어떻게 근육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의구심이 들었지만 일단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렌틸콩부터 시작했어요. 렌틸콩은 다른 콩류와 달리 불리지 않아도 되고 조리 시간도 20분 정도로 짧아서 부담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된장찌개에 넣어서 드시다가 점차 카레나 스프에도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장보기를 다녀오면 하루 종일 다리가 무거웠는데 그런 증상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오후에도 집안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3개월 후에 나타났어요. 평소 10분 정도밖에 걷지 못했던 산책이 20분까지 늘어났고 계단 오르기도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다리에 힘이 생겨서 버스에서 일어설 때도 손잡이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어요. 정기검진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리 근력 측정에서 이전보다 15% 향상된 수치를 보였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되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식물성 단백질과 섬유질의 복합 효과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장 기뻐하신 부분은 경제적인 면이었어요. 렌틸콩 1kg이 3,000원 정도인데 이걸로 한 달 가까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었거든요. 이전에 고기나 생선에 들이던 비용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콩류의 또 다른 장점은 보관과 조리의 편리함입니다. 말린 콩은 상온에서 몇 년간 보관이 가능하고 한 번에 많이 삶아서 소분 냉동해두면 언제든 꺼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카레, 스프, 샐러드, 찌개 등 어떤 요리에든 쉽게 추가할 수 있죠. 렌틸콩은 특히 조리가 간편합니다. 물에 불리지 않아도 되고 끓는 물에 20분만 삶으면 부드러워져요. 색깔도 빨간색, 검은색, 초록색 등 다양해서 요리의 시각적 재미도 더해줍니다. 콩류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곡물과 함께 먹으면 아미노산 구성이 더욱 완벽해집니다. 예를 들어 콩밥이나 렌틸콩 카레를 밥과 함께 드시면 동물성 단백질 못지않은 완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향신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강황, 생강, 마늘 등을 함께 조리하면 항염 효과가 더욱 높아지고 소화도 더 잘 됩니다. 특히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은 근육 회복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콩류가 가진 또 다른 장점은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특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실천해 보실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주 1회 콩을 삶아서 소분 냉동해 두세요. 그리고 하루에 반 컵씩 평소 드시는 요리에 추가해 보세요. 찌개, 카레, 샐러드 어디에든 쉽게 넣을 수 있고 강황이나 마늘 같은 향신료와 함께 조리하면 맛과 효과를 모두 높일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7가지 저렴한 단백질 식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통조림 생선, 유제품, 달걀, 콩류. 이 평범해 보이는 식품들이 여러분의 근육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근육은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능력, 면역력, 혈당 조절, 독립적인 일상생활,
이 모든 것이 근육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육을 지킨다는 것은 건강한 노후를 지킨다는 것과 같습니다. 비싼 보충제나 특별한 건강식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스러운 식품들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식품들 중에서 딱 2가지만 먼저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지속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정어리 통조림과 달걀, 다음 주에는 그릭 요거트와 렌틸콩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해 보셔도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계단 오르기가 덜 힘들어지고 오후에도 기운이 남아있고 밤에 더 깊게 잠들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일상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마트에 가실 때 정어리 통조림 1캔, 그릭 요거트 1통, 달걀 1판을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 정보를 더욱 빠르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